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세나쌤과 공부할 재미있는 한국어 단어는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 몸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소중한 부분이지요. 물건을 잡거나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손을 사용합니다. 한국어에는 손을 활용한 정말 많은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손을 씻는다는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우리는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손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신체 부위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물건을 살 때 아주 많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또 다른 표현으로 손을 벌리다라는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도움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씁니다. 이제 손에 대한 기본 단어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오늘부터 세나가 겪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격도 좋고 명랑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준비할 때 손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친구 집으로 향했지요. 친구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엄청난 양의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간단하게 비빔밥을 먹자고 했는데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10인분은 되어 보이는 밥이 냄비 속에 가득 들어있더군요. 친구는 웃으며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손이 큰 친구의 모습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지요. 우리는 그날 저녁 배가 터질 때까지 비빔밥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반도 줄지 않았고 결국 잔뜩 남겨야만 했습니다. 친구는 남은 음식을 보며 아주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속으로 다음에는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친구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맛있는 찌개를 끓였으니 꼭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난 기억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청나게 거대한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보였습니다. 친구는 오늘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를 생각인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요리 양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제 질문에 친구는 손을 흔들며 아무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딱 3인분만 끓였으니 안심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크게 웃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성인 10명이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친구의 손 크기는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결국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배는 무거워서 웅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저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직접 보내주었습니다. 친구의 지극한 정성에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지 뭡니까? 이 손 큰 친구의 이름은 바로 제 절친한 동창 민수입니다. 민수는 요리뿐만 아니라 선물을 줄 때도 손이 아주 큽니다. 생일 선물로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상자째로 배달을 시킵니다. 정말 통이 크고 마음도 따뜻한 친구이지만 가끔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은 민수와 함께 근처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양말 한 켤레만 사러 들어갔는데 카트가 터지려고 하더군요. 민수는 세일이라는 글자만 보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은 무조건 다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지요. 그런 민수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로 도자기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이든 척척 잘 만들어내는 녀석이지요. 민수는 저에게 직접 만든 도자기 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또 엄청나게 거대한 컵이 배달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가 자랑스럽게 상자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역시 제 예상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컵이 아니라 거의 커다란 세수대야 수준의 그릇이 들어있더군요. 민수는 여기에 물을 담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그릇을 집 화분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제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그 그릇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친구의 손재주 덕분에 제 방 화초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네요.
어쨌든 민수의 손재주 하나만큼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합니다. 민수와 저는 대학교 시절에 같은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매주 모여서 무서운 공포 영화를 같이 감상했지요. 영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소리를 질렀지요. 여기서 손에 땀을 쥐다라는 아주 훌륭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너무 긴장되거나 흥미진진한 상황을 나타낼 때 씁니다. 손에 진짜로 땀이 축축하게 찰 정도로 긴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를 볼 때 자주 쓰는 말이지요. 그 시절 동아리 방에서 보았던 공포 영화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살인마가 주인공을 쫓아올 때 손에 땀을 쥐지 않을 수 없었죠. 너무 긴장한 민수는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세게 쥐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 제 손은 퉁퉁 부어올라 무척 아팠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시는 내 손을 잡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며 영양가 가득한 저녁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역시나 손이 큰 민수는 고깃집에서 삼겹살 10인분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싸들고 가야 했습니다. 고기를 남긴 민수는 갑자기 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며 고깃값을 대신 내달라고 불쌍하게 말했지요. 그 큰 돈을 제가 전부 계산하느라 제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민수의 행동은 정말 얄미웠습니다. 돈을 빌려간 민수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민수에게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따졌지요. 민수는 깜빡 잊고 있었다며 도자기 컵으로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돈으로 달라고 소리쳤죠. 결국 민수는 미안하다며 현금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나니 녀석에 대한 나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죠. 우리는 역시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손은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화해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손을 씻다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쁜 일이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좋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씁니다. 아주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던 도둑이 은퇴할 때도 사용하지요. 민수도 마침내 과소비하는 버릇에서 손을 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일 쓸데없는 물건을 잔뜩 사들이던 행동을 멈추겠다는 것이죠. 녀석은 이제 백화점 세일 행사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그 무서운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민수는 약속을 어기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이쁜 명품 가방이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네요. 손짓하다는 사람을 오라고 손을 흔들며 부르는 행동을 뜻합니다. 가방이 자기를 불렀다니 정말 어이없는 핑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민수는 또 엄청난 금액을 할부로 긁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번 길들여진 버릇은 정말 손을 쓰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손을 쓰다라는 말은 대책을 세워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문제를 키우지 않고 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나쁜 버릇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녀석은 새로 산 명품을 보며 아주 자랑스럽게 웃더군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소중한 제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저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다라는 표현은 협력을 제안하거나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민수는 맛있는 떡볶이 가게를 함께 열어보자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본인이 요리를 아주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솔직히 민수의 요리 실력은 그저 많은 양으로 승부할 뿐입니다. 맛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아서 저 동업 제안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따뜻하게 내민 손을 덥석 잡기로 결심했지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떡볶이 장사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떡볶이를 만들고 저는 홍보와 손님 맞이를 담당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서로의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훌륭한 호흡 덕분에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여기서 손발이 맞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관용구가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씁니다. 함께 일을 할 때 호흡이 척척 잘 맞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지요.
민수와 저는 손발이 아주 척척 잘 맞는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손발이 잘 맞으니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수의 엄청나게 큰 손 덕분에 떡볶이 양도 무척 푸짐했지요. 손님들은 엄청난 양과 저렴한 가격에 감탄하며 단골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떡을 젓는 민수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지자 우리는 곧 일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은 일을 하는 사람의 노동력이나 일하는 손길을 뜻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손님들을 감당하느라 매장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했죠. 가게를 돕기 위해 아주 성실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 청년은 눈치도 빠르고 몸놀림도 무척 가벼웠습니다. 일손을 덜게 된 우리 두 사람은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장사가 잘 되니 매일 금고에 현금이 가득하게 쌓여만 갔습니다. 돈을 벌자 민수의 나쁜 쇼핑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반지를 손가락마다 가득 끼고 출근을 하더군요. 저는 반지를 낀 민수의 무거운 손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음식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혼냈지요. 민수는 제 핀잔에도 굴하지 않고 손가락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이 황금 반지가 바로 부자의 상징이라며 기고만장해 하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떡볶이를 만들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습니다. 웅크린 채 아파하는 민수를 보며 저는 고소하다고 생각했지요. 다행히 가벼운 화상이라 금방 회복했지만 반지는 다 빼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손에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는 빼라고 하셨지요. 민수는 울상이 된 얼굴로 영롱한 금반지들을 모두 서랍에 넣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나자 우리는 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서로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를 크게 칭찬해 주었지요.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친구와 함께 일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위기를 이겨내니 우정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듬직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며칠 동안 믿고 맡기기로 했지요.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에 달콤한 휴식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네요. 여행지인 푸른 바닷가에 도착해서 우리는 아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모래성도 쌓으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지요. 손으로 고운 모래를 만지는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훌륭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바다 한가운데서 보트를 타자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빠르고 짜릿해 보이는 모터보트가 한 대 떠 있었지요. 평소 겁이 많던 저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손에 이끌려 탑승했습니다. 바다 위를 가르는 속도감에 아주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보트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할 때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민수도 소리를 지르며 제 손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허우적댔습니다. 진짜 손에 땀을 쥐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었던 최고의 순간이었죠. 보트에서 내린 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민수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더 큰 성장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녀석의 요리 실력도 점점 늘어 이제는 제법 깊은 맛이 나더군요. 단골 손님들도 떡볶이 맛이 훨씬 풍부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힘들 때마다 서로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넵니다. 힘들고 고된 세상이지만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손발이 맞는 소중한 단짝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어느 날 민수가 주방에서 새로운 신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운 닭발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손이 큰 녀석답게 이번에도 닭발을 수백 개나 사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양을 보고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빨간 양념을 바르며 아주 신나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양념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운 고춧가루 때문에 한 입 먹자마자 불이 났지요. 우리는 물을 마시며 손부채질을 세차게 해댔습니다.
결국 그 닭발 요리는 너무 매워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가치 있는 시간이었지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다음에는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나쌤과 함께한 한국어 공부는 모두 끝났습니다. 재미있는 손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꼭 사용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